네, 한 주간 화제의 중심에 선 세계 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클릭 글로벌 이슈. 자, 오늘은 지난 3주간 저희 BOA 글로벌 리포트를 통해 전해드렸었던 글로벌 이슈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뉴스의 흐름을 추적하는 클릭 글로벌 이슈 플러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지난 3주 동안 저희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는 중국의 패권 야망인가, 세계 공동 번영 목표인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와 한나라 두 대통령 사태로 전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 미중 무역 협상 결렬 이후 관세 폭탄을 부과하며 전 세계 경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지난 5월 3일 방송된 육상과 해상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겠다는 중국의 거대한 구상 1대1로 정책입니다. 携手应对人类面对的各种风险挑战，实现互利共赢，共同发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제2회 1대1로 개막 연설에서 1대1로가 더 잘 살고 싶어하는 각국의 열망에 부응하고 있다며 중국도 발전하고 상대 국가도 이익을 거두는 상생의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대1로는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처음 발표한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에서 출발한 것으로 고대 중국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했던 실크로드를 현대에 재현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1대1로 구상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49년까지 중국 서부와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를 잇는 총 5개의 길이 만들어지는데 1대에 해당하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3개 노선, 1로에 해당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2개 노선을 만든다는 것이죠. 중국은 지난해 9월 아프리카 53개국 정상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6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약속했고 지난 6년간 세계 124개국이 중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국 파키스탄 간 경제 회랑이 있는데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과 인도양에 맞닿은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잇는 사업입니다. 450억 달러를 투입해 3,000km 길이의 도로와 철도, 송유관, 광케이블로 두 나라를 하나로 연결하고 도로와 철도 주변은 공업단지와 자유무역지구로 만드는 계획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저장성에서 영국 런던을 잇는 12,000km 철도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는 5개의 이념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인프라 연결과 정책 소통, 자금 융통 등으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我们欢迎所有志同道合的国家积极参与，共商共建共享的基础上来寻求合作共赢。 반면 미국은 1대1로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2회 1대1로 포럼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1대1로 사업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지적했고 참여국들을 부채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n fact, China uses so-called debt diplomacy to expand its influence. Today, that country is offer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infrastructure loans to governments from Asia to Africa to Europe and even Latin America. Yet the terms of those loans are opaque at best, and the benefits invariably flow overwhelmingly to Beijing. 실제로 지난 6년간 1대1로 참여 국가의 정권 교체와 경제 상황 악화로 협력을 폐기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위기에 놓여 있고 몰디브와 스리랑카, 라오스 등도 부채 급증으로 최근 진행했던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하고 있죠. 이 때문에 스리랑카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완공했던 항구의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넘기기도 했죠. 또 말레이시아는 불평등 계약을 이유로 중국과 재협상을 요구했고 중국으로부터 공사비용의 30% 삭감을 받아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도 중국의 개발도상국 투자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1대1로 참여 국가의 발전 의지만 있다면 결국 부채 수준은 내려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即使一些国家可能现在处于债务的高峰，那么随着它的工业化、城镇化、现代化进程加快，它的这个债务一定会逐步的降下来。但是如果没有发展，如果没有奋斗，那就永远没有希望。 자, 1대1로와 관련된 최근 뉴스로는 지난 19일 브라질의 아미우톤 모우랑 부통령의 중국 방문 소식입니다. 중국은 1대1로 확장을 위해 2017년부터 중남미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최대 시장인 브라질의 1대1로 참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강조하는 모우랑 부통령은 6일간의 방문 기간 동안 브라질의 1대1로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은 이 지역 중남미 국가들을 1대1로 사업에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위안화의 국제화를 노리는 중국의 국제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은행들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89개국 865개 은행이 중국의 결제 시스템에 참여를 했고 전년 대비 80% 증가한 약 26조 위안을 거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또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위안화 결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1대1로 정책 추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홍콩에서 1대1로 서밋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 한나라 두 대통령, 베네수엘라 사태로 살펴본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입니다. 세계 경찰로 불리는 미국, 막대한 비용과 미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국제 분쟁에 개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국의 이익과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전 세계 각국의 분쟁과 갈등에 외교적, 경제적 개입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군사 개입도 시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군사 개입의 예로는 1950년 한국전쟁과 1960년에 있었던 베트남 전쟁, 2003년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제거를 목표로 미국과 영국 등 다국적 연합군이 참전했던 이라크 전쟁, 테러 세력 소탕을 목표로 참전한 아프간 전쟁 등이 있습니다. 군사 문제 연구로 권위 있는 민간 연구소 랜드 연구소가 올해 초 발표한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은 1898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5건의 군사 개입을 했는데 자국의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태에 개입한 것이 약 80건이었고 분쟁 국가의 국민을 보호하고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20여 건 넘는 군사적 개입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전문가인 도널드 스노우와 데니스 드루는 전쟁과 정치에 대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저서 From Lexington to Baghdad and Beyond에서 각국은 제3자에 의해 타협이나 중재가 어려운, 즉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 지켜야 할 국가적 이익, 이른바 사활적 이익이 충돌할 경우 군사력을 사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활적 이익에는 영토 분쟁과 체제 수호, 안보 위협 등이 포함되는데 이라크, 아프간 전쟁과 같은 테러 세력 소탕을 위한 군사 개입이나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과 같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개입은 사활적 이익이 걸린 미국의 핵심 외교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stand with the Venezuelan people in their noble quest for freedom, and we condemn the brutality of the Maduro regime, whose socialist policies have turned that nation from being the wealthiest in South America into a state of abject poverty and despair. 최근 들어 미국의 군사 개입을 통한 민주주의 수호와 테러 방지 등 정치적 목표 달성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군사학자인 리델 하트는 전쟁의 목적은 더 나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는데 단기간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더라도 궁극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목적을 이룬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2019년 현재까지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2001년 이래로 테러와의 전쟁에 1조 9천억 달러 이상이 쓰였고 미 국무부는 지난 17년간 분쟁 지역 국가들의 경찰과 군 요원들을 훈련시키고 테러 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1270억 달러를 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평화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미국의 군사 개입을 통한 목적 달성을 이루기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2018년 12월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이익 보호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미국의 핵심 외교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미국 의회와 국민들의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any of us question the precipitous removal of troops, although I am a believer in peace and security from Syria and then possibly Afghanistan without the consultation of military and other diplomatic experts. 미국의 국방 예산은 5년 연속 증가해 2020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분쟁 개입 자제 기조 속에서도 미군의 활동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군사 전략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미국은 최근 이란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에 반발해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하겠다고 나서자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중동에 배치했습니다. 또 혼돈에 빠진 베네수엘라 사태 안정을 위해 카리브해 일대에 병원선을 파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United States military and medical personnel working alongside their counterparts across the region will be there to provide medical assistance to communities in need and help relieve countries overwhelmed by the influx of the suffering people of Venezuela. 베네수엘라 사태가 4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1일 이 반정부 투쟁을 주도해온 베네수엘라의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미국과의 군사협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크레이그 폴러 미군 남부사령관은 9일 트위터를 통해 과이도 의장이 초대를 한다면 베네수엘라 국민과 헌법질서 재건을 위해 미국이 향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논의하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베네수엘라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교통부는 15일 베네수엘라 공항 일대의 폭력 사태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모든 상업용 항공기의 운항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올해 1월 미 국무부는 미국인의 안전을 고려해 베네수엘라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지난 10일 워싱턴 DC 무역대표부 건물에서 열린 제11차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향해 관세 폭탄을 부과하며 양국이 한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 세계 경제 강국들의 무역 전쟁 돌입, 미중 무역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3일에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죠.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폭탄에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5에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미중 무역 협상 결렬의 주 원인은 중국의 무역과 산업 정책에 대한 법 개정 문제를 놓고 양국의 이견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중 통상 갈등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기존 패권 국가와 신흥 강대국이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말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중 무역 분쟁을 두고 현재 초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이 서로 공존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싸움이라고 진단했고,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능력과 위상, 부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며 이번 무역 전쟁을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경제 전쟁의 시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I'm angry when China's making $500 billion a year and sucking our jobs and sucking our money out of our country, and we don't do anything about it. 취임 이후 2017년 8월에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2018년 3월에는 수입 철강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실상 무역 전쟁의 시작을 알렸죠. 특히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는 최대 10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의료와 통신, 항공우주, 반도체 등 중국의 주요 핵심 품목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했죠. 바로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불공정 무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We can no longer tolerate unfair trading practices that steal American jobs, wealth,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 days of the United States being taken advantage of are over. 중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중국도 2018년 3월 미국 농산물과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석탄과 의료기기, 위스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등 총 333개 품목, 약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일상생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처럼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도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매기는 것인데 중국은 대입 수출 품목이 수입 품목보다 많아 관세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We do much less business with China.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Our economy has been very powerful. Theirs has not been. We've gone up a lot since our great election in 2016. 중국 역시 1대1로를 비롯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덕분에 무역 전쟁에도 큰 피해가 없다는 입장. 中国的国内的市场是需求是巨大的，我们经济的发展的前景还是乐观的。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무역 전쟁은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무역 전쟁으로 제품값이 급등하게 되면 결국 양국의 소비자들이 고율 관세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죠. Consumers who are going to be now going to the store and paying a lot more than they expected because the producers won't be able to hold back on passing on those costs anymore.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The negotiators on both sides are going to have to find a way to find common ground because this relationship is simply too important to the global economy, and not to mention just the U.S. and Chinese economies. So we have to resolve this. 미중 무역 협상 결렬 소식 이후 중국과 홍콩,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증시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고 미국 나스닥과 다우지수도 올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한국무역협회는 향후 한국의 수출이 총 8억 7천만 달러, 0.14%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유럽 각국도 미중 무역 전쟁 여파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World growth forecasts have slowed down over the last 12 months because of increasing concerns about the trade tension between China and the US. 미중 무역 전쟁은 말 그대로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고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인텔과 퀄컴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이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 중단을 선언했고 구글은 화웨이의 운영체제 협력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화웨이폰 사용자는 이메일이나 지도 등 구글의 각종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조치에 반발해 미국산 아이폰 제품 불매 운동 등 이 반미 감정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시 주석은 중국의 히토류 관련 기업을 방문 시찰했는데 언론은 세계 공급망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칩 생산에 필수적인 이 히토류의 미국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0일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 공급 중단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화학기업 블루라인과 호주 히토류 생산업체 라이너스가 합작 기업을 세우고 이 미국의 히토류 분리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예정돼 있으며 히토류 자체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20일 미중 무역 협상에서 아무런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관세 폭탄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글로벌 이슈 플러스였습니다.